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조종사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조종사가 아닌 분들이 만약에 운전을 하면서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그리고 한 손으로 핸들과 핸드폰을 같이 잡고 문자를 보내면서 노래를 들으면서 노래를 따라 불러요. 그럼 굉장히 위험하겠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겠죠. 근데 이 모든 걸 조종사들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동시에 처리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아요. 때로는 시동 걸 때는 지상 조업사라는 지상에서 저희 이제 여러 가지 장비 연결해 주시기도 하고 뭔가 저희 시동 걸기 전에 비행기를 움직이는 터그카라는 거를 운전하시는 분들하고 얘기해야 되고, 그러니까 동시에 되게 바쁠 때는 정말 한 번에 한 5명의 사람들과 얘기를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기체승무원, 지상조업사, 정비사, 관제사, 그리고 조종사끼리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뭐 이것저것. 약속된 조작도 얘기를 해야 되고, 아니면 뭔가 어제처럼 예기치 않았던 일이 일어나면 얘기도 해야 되고. 보통 이 다른 직업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한 번에 한 가지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한 번에 한 가지 일을 집중해서 하셔야지 그 일을 잘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주어진 정해진 시간 내에 그 여러 가지 일들을 동시에 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동시에 하는 게 대화하고 일 처리만 하고 메뉴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비행기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륙한 다음부터는, 시동을 건 다음부터는 계속 비행기를 움직여요. 비행기 움직이는 거를 조종을 하고 관리 감독을 하면서 말씀드린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지도도 봐야 되죠. 지도도 봐야 돼요. 지도도 보고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비행기 컴퓨터도 계속 점검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저희 비행 계획서라고 하죠. 플라이 플랜에도 웨이포인트별로 저희가 적정 연료 소모량은 얼마나 되는지, 다음 웨이포인트까지 도착 예정 시간은 얼마인지. 좀 되게 정신이 산만한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면 좀 과장인 것 같긴 하지만, 멀티태스킹,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사람, 정신이 산만해 보일 정도로 여러 가지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적합한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조종사가 되기 위한 적성. 울트라맨이 돼야 됩니다. 혹시 울트라맨이 어떤 캐릭터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 외계 괴수라고 해서 외계 거대 괴물들이 지구를 막 침략해가지고 공격하면은 그거를 막아주는 착한 외계인, 뭐 그런 내용의 만화 그리고 또 영화가 있는데요. 울트라맨한테는 이제 가슴에 이제 타이머가 달려있어요. 이길 수 있는 괴물도 있긴 한데 대부분은 싸우다가 이제 그냥 울트라맨 이기면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인지 울트라맨이 계속 수세에 몰리게 됩니다. 거대 괴물이 굉장히 세요. 그러면 이제 울트라맨이 이제 그 자기 힘의 제한 장치를 풀어요. 그러면 이제 근데 그 힘의 제한 장치 풀면은 몇 분밖에는 이제 울트라맨이 못 싸우죠. 여기는 시간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조종사가 되기 위한 적성에 울트라맨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울트라맨은 가슴 쪽에 부착되어 있는 타이머 그 몇 분의 시간 내에 거대 괴수를 쓰러뜨려야 돼요. 그 몇 분 안에 쓰러뜨리지 못하면 울트라맨은 이제 못 움직이죠. 그래서 조종사는 울트라맨이 돼야 됩니다. 정해진 시간 몇 분 이내에 그 갑자기 일어난 일을 처리해야 돼요. 처리하지 못하면 큰일이 발생을 하죠. 큰일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뭐가 있을까요? 승객이 다치거나 비행기가 잘못되거나, 그게 큰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비행기에, 예를 들어서 비행기에 불이 붙었어요. 불이 났어요. 그러면 그 불이 승객분들이 있는 데까지 퍼지기 전에 비행기를 땅에 내려서 불을 끄고 비상탈출을 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누군가 불로 다치거나 죽거나 하겠. 낯선 음식을 즐길 수 있어야 됩니다. 조종사 생활하다 보면은 되게 세계 여러 나라, 여러 도시에 머물게 되거든요. 만약에 낯선 음식을 즐기시지 못하면 이 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 제 주변에도 이제 저는 태국에 항공사를 다니고 있으니까 여기에 뭐 미국인들, 영국인들, 뭐 말레이시아 친구들, 인도네시아 친구들, 되게 다양한 국적의 조종사들이 많아요. 뭐 브라질 사람도 있고 뭐 멕시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가끔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이렇게 낯선 음식, 어느 나라 음식이든 괜찮네, 먹을만하네 하고 잘 먹는 친구들은 생활을 잘 합니다. 건강도 잘 유지가 되고요. 어떤 그 유러피안 중에서 태국 음식 못 먹겠어. 인도는 정말 힘들어. 인도 음식은 정말 못 먹겠어.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이렇게 빵을 그냥 사고 들고 다니는데 건강이 안 좋아 보여요. 그래서 낯선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조종사 적성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태국 음식, 인도네시아 음식, 인도 음식 다 좋아합니다. 말레이시아 음식도 잘 먹고요. 그래서 저는 적성에 맞는 것 같습니다. 조종사가 되시려면 졸음을 잘 참아야 됩니다. 당연하겠죠. 졸음을 못 참고 비행기 앞에 뭔가 나쁜 날씨가 있거나 아니면 관제사가 빨리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라고 하는데 졸면서 못 들으면 큰일 나겠죠. 다른 비행기하고 가까워지고 있어서 관제사가 움직이라고 할 때도 있고요. 앞에 진짜 들어가면 비행기가 산산조각이 날 만큼 위험한 번개가 막 치고 막 그런 구름이 앞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행을 하시는 동안은 졸음을 잘 참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 졸리면 정말 못 참아. 나 시도 때도 없이 졸려. 이러신 분들은 상담을 의사분께 찾아가셔서 받으셔서 그런 그 졸음을 참을 수 있도록 될 때까지 어떻게 관리를 받으시거나 졸음 못 참는 분들은 이 직업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조종사가 되기 위한 적성. 다음 덕목은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라 입니다. 스트레스는 조종사의 베스트 프렌드입니다. 조종사는 스트레스 받을 때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가 많다고 말씀드리고, 오늘 비행하는데 제가 지나가는 길이 날씨가 아주 좋고 비행기가 아무 고장이 안 나요. 그리고 승객분들도 아프신 분이 없어요. 제가 피곤하지도 않아요. 저희 부기장님도 피곤하지도 않고, 그런 날씨에 평화롭게 고장 안 난 비행기 갖고 건강하신 승객을 모시고 목적지에 가서 딱 내려드리고 깔끔하게 산뜻하게 퇴근을 하면 스트레스 하나도 안 받겠죠. 안 받아요. 전혀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비행기에 갔는데 주변에 막 번개치고 막 구름이 막 먹구름이 잔뜩 끼어있고 막 그래요. 비도 내려요. 비도 내려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요. 그럼 이제 저희가 이 비행기가 이 비가 오는 미끄러운 슬리퍼리라고 하거든요. 저희는 슬리퍼리 런웨이라고 하는데, 미끄러운 활주로에 저 바람이 이 비행기 제작사에서 정한 비행기에 그 제한치가 있습니다. 그런 이륙을 할 수 최대한의 측편을 해서 이제 옆에서 부는 바람이라든지 아니면 브레이킹 액션이라고 하죠. 활주로 마찰력 지수, 그런 것들이 제한치 이내에서 저희가 이륙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럼 이제 열심히 계산을 해야죠. 이게 법적으로 이 항공기 제작사가 정한 기준에서 우리가 이륙을 해도 되는 날씨인가 아닌가, 그거부터 고민을 해야 되고, 시동을 딱 끄는데 비행기가 뭐가 팍 안 좋다고 경고등이 딱 떴어요. 뭔가 고장이 났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비행기가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은 고장이 나도 저희가 가도 되는 시스템이 있고요. 이건 절대 가지 마.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굉장히 1000페이지가 조금 넘는 그런 비행기에 고장났을 때 저희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저희 행동지침서 이런 게 있어요. MEL이라고. 그 책을 이제 열심히 찾는 거죠. 이 항목이 어디 가도 되나 안 되나. 그런 고민을 해야 돼요. 고민을 하고, 조종사 2명이니까 서로 이제 기장, 부기장 의논도 하고, 정비사가 밑에 있겠죠. 정비사하고 얘기를 하고, 정비사가 바로 고칠 수 있으면 갈 수 있겠죠. 또 고칠 수가 있는지 없는지 또 정비사한테 물어보고. 그럼 벌써 날씨가 나쁘죠. 스트레스 받았죠. 그리고 법적으로 우리가 이륙할 수 없는지도, 있는지 없는지도 저희가 결정을 해야죠. 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해서 막 상승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객실승무원분이 연락을 하는 거예요. 인터컴으로. 기사님, 승객 한 분이 숨을 못 쉬시겠다는데요. 숨을 못 쉬겠대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바로 이제 비행기를 이륙한 공항 쪽으로 이제 기술을 돌리면서 이제 산소
저희 휴대용 의료용 산소호흡기를 이제 사용하시라고 말씀드렸죠. 객실 승무원분한테. 또 한 번은 이렇게 해서 한참 가고 있는데 이제 회사 주파수로 이제 저희가 보고해야 되는 타이밍이라서 회사에다 보고를 했습니다. 뭐 비행기 이상 없고 잘 가고 있습니다. 모기가 있네요. 이렇게 보고를 했더니 회사에서 돌아오래요. 저희 인천공항에서 이렇게 했는데 돌아오래요 갑자기. 아니 왜 돌아가요? 저희가 아마 그때 제가 이제 이전에 있던 회사에서 인천공항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얼빈 공항을 가던 길이었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 아니 갑자기 예보에 없던 폭설이 내린대요, 하얼빈은. 근데 하얼빈 공항은 그 당시에 그때 몇 년 전이죠? 7년 전쯤 됐던 것 같은데요. 한 7년 전쯤에 하얼빈 공항에 제설 장비가 없었어요. 당시에. 지금은 있겠지만, 네, 아무튼 눈이 어느 정도 이상 내리면 그 공항이 폐쇄되는 거예요, 거기는. 근데 예보상에는 없었어요. 근데 그래서 저희가 이륙을 해서 한참 가고 있는데 회사에서 돌아오래요. 갑자기 이제 저희 스트레스 지수가 팍 올라가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나쁜 날씨라든지 아니면 비행기 고장난다든지 아니면 승객분이 아프다든지 아니면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졌을 때 저희는 당연히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폭설이 내려서 공항이 폐쇄가 될 것 같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그럼 이제 관제사님도 이제 스트레스 받는 거죠. 관제사님 스트레스 받았어요. 느껴져요. 목소리에서. 되게 죄송한 마음도 저희 들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죠. 그 같이 일하시는 팀원분들하고 의사소통이 잘 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목적지까지 가다가 한쪽 엔진이 불이 났어요. 왼쪽이라고 할게요. 어느 쪽인지 저는 지금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예를 들어서 왼쪽 엔진에 불이 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조종석에서 어느 쪽 엔진에서 불이 났는지 과열이 됐는지 저희 이제 빨간색 경고등 들어와서 알 수 있거든요. 어느 쪽에 됐는지. 그런데 당시에는 그런 시스템이 없었고, 그러니까 지금은 풀컬러라서 알아보기 쉬운데 당시에는 흑백 TV로 봤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조종사들이 그 아날로그 계기라고 하죠. 저희가 이제 게이지가 있고 리드, 바늘이 이렇게 해당 수치를, 그러니까 뭐 엔진의 온도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시각적으로 그렇게 보여주는 계기를 비행하던 사람이 갑자기 디지털로 바뀌었어요. 디지털 계기로 바뀌었어. 갑자기 바뀌어서 이 사람들이 그 바뀐 비행기 탄 지 몇 시간 안 됐던 거죠. 경력이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같은 비행기이긴 한데 디스플레이가 바뀐 거예요. 디스플레이가 바뀌어서 이 사람들이 헷갈렸던 거예요. 헷갈리는 데다가 그 이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알아보기 힘들게 돼 있었어요. 더군다나 엔진이 한쪽이 불이 나니까 그쪽 위가 생기면서 진동이 엄청 났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진동 때문에 보기 힘든데 이 사람들이 쓰는 계기도 바뀌어서 바뀌는데 잘 안 보이죠. 지금 같으면은 이제 이런 게 다 보완이 돼가지고 어느 쪽 엔진이 불이 나는지 조종사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것도 오작동할 수도 있죠. 그럼 이제 알 수 없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당시에 근데 객실 승무원들은 보이잖아요. 창문 바꾸고 객실 승무원 봤는데 왼쪽 엔진에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기장님 왼쪽 엔진에서 불꽃이 나는데요 하고 보고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기장님 알았어요. 비상 착륙을 하려고 관제사한테 저희 가까운공항으로 지금 내리겠습니다. 막 이렇게 강화를 시작하면서 막 하다가 기장한테 딱 물어봤죠. 기장님 오른쪽 엔진이 불났다고? 그 기장님 네, 오른쪽 엔진이 불났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조종사들은 불이 난 왼쪽 엔진을 계속 돌리면서 불이 안 난 멀쩡한 오른쪽 엔진을 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요, 이 비행기가 그 비상 착륙하려던 활주로를 불과 100 몇십 미터 남기고 이 공항에 거의 다 와서 추락을 해요. 이 불이 났던 엔진이 돌다가 멈춘 거죠. 그래서 추락을 하고 거의 승객들이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다치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그때 기자님한테 보고를 했던 그 객실 승무원분이 살아남으셨어요. 그래서 그 항공사고 조사위원들이 조사를 하다가 그 승무원한테 물어봤어요. 왼쪽에 불이 났다고 보고하셨죠? 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중간에 불이 났던 엔진이 계속
가동되고 있었고 돌아가고 있었고 불이 안 난 멀쩡한 엔진이 꺼진 걸 알고 계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알았대요. 승객하고 계시는 분들 알 수 있어요. 어느 쪽 엔진이 꺼졌는지. 왜냐면 평소에는 되게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은 여전히 시끄러운데 오른쪽은 조용해졌어요. 그럼 오른쪽 엔진이 꺼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객실 승무원분이 불이 난 엔진이 돌아가고 불이 안 난 엔진이 꺼진 걸 알고 있었어요. 그 조사위원이 물어봤죠. 아니 근데 왜 조종석에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왜 불난 엔진이 돌아가고 있습니까? 물어보셨으면 사고가 안 났을 텐데. 그랬더니 객실 승무원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저는 비행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요. 조종사분들은 엄청나게 경력이 많으시고 또 되게 위급한 상황이라 바쁘신 때 제가 연락드리면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연락을 못 드렸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그 기장님이 좀 더 비행하기 전에 좀 더 그 객실 승무원 분이나 부기장님한테 좀 편하게 대하셨으면,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아무 때나 무슨 말이든 아무 때나 조언을 주세요 라고 한마디만 했으면 부기장님도 기장님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안 될까요? 이랬을 수도 있고, 객실 승무원분도 연락을 했겠죠. 기장님 불난 쪽이 돌아가고 있는데요, 이거 괜찮은 거죠? 그렇게 이제 그 당시 사고 분석이 났습니다. 조종사가 되기 위한 적성, 의사소통이 잘 돼야 됩니다. 자, 오늘은 조종사가 되기 위한 적성이 어떤 것인지, 또 말씀드리면서 조종사 생활하면서 어떤 부분이 힘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었고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다시 적성, 조종사 되기 위한 적성, 멀티태스킹, 그리고 졸음을 잘 참아야 되고 울트라맨이 돼야 되고 낯선 음식도 즐겨야 되고 스트레스 관리 잘해야 되고 커뮤니케이션 잘 하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시거나 아니면 도움이 되셨거나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